제가 어떻게 남편 장례식 다음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대신 강아지와 함께 살게 됐는지 이야기하려 해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71예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1년 6개월 투병했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아들 준호랑 딸 민지가 왔었죠. 손주들도 왔고요. 장례식 3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문객 맞고 절 받고 음식 챙기고요. 아들이랑 딸이 도와주긴 했어요. 빈소 정리하고 음식 나르고 문상객들 응대하고요.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관을 운구차에 싣고 화장장으로 갔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죠. 작은 항아리 안에 남편이 들어 있었어요.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그게 제가 남편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정리했어요. 빈소를 치우고 물건들을 챙기고 계산하고요. 오후 4시쯤 됐어요. 모든 게 끝났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준호네 가족이랑 딸 민지네 가족이 함께 왔어요. 총 6명이었죠. 준호 부부랑 애들 둘, 민지 부부요.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엄마 힘드셨죠? 민지가 물었어요. 응, 좀 힘들었어. 이제 끝났으니까 쉬세요. 그래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런데요. 응? 우리 내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벌써? 저는 놀랐어요. 장례식 다음 날이면 9월 21일이잖아요.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요. 네. 회사도 가야 하고 애들도 학교 가야 하고요. 그래도 하루만 더 있다 가지.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엄마, 저희도 삶이 있어요. 준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집에 가야 해요. 주말 끝났잖아요. 주말이 끝났다고? 네. 오늘이 일요일이고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요. 민지야, 그래도 하루만 더. 엄마, 저희도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낑낑대는 소리였죠. 강아지 소리였어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은 복이었죠. 시츄 믹스였어요. 3살이었고 남편이 2년 전에 데려온 개였어요. 복이는 현관 신발장 옆에 있는 작은 개집에 있었어요. 장례식 동안 복이는 집에 혼자 있었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밥이랑 물을 줬지만요. 복이가 문을 긁었어요. 나오고 싶은 거였죠. 깨소리 시끄럽네.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장례식 동안 혼자 있어서 그래. 스트레스 받았나 봐. 제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뭐 어떻게 해? 키우지. 엄마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응. 아빠가 키우던 건데 내가 키워야지.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거 힘들 텐데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걔는 엄마가 키워요. 우린 못해요. 제가 놀라서 준호를 봤어요. 당연히 내가 키우지. 너희한테 맡기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확실히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지가 덧붙였어요. 엄마, 그리고 이웃 민원 생기면 엄마 책임이에요. 민원? 깨 짖으면 소음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거 엄마가 책임지셔야 해요. 그건 당연하지. 내가 키우는 개인데. 네, 확실히 해두려고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자꾸 확인을 하는 거죠? 마치 계약서에 사인하듯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9월 21일 월요일이었죠. 준호네 가족이 짐을 쌌어요. 민지네 가족도 짐을 쌌고요.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저희 가볼게요. 벌써 가니? 네. 회사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멈췄죠. 아, 엄마. 이게 사료요.
응? 베란다에 사료 한 포대 놔뒀어요. 그거 먹이세요. 사료를 사왔어? 네. 어제 마트에서 샀어요. 준호가 베란다를 가리켰어요. 정말 큰 사료 포대가 놓여 있었어요. 15kg짜리였죠. 고맙다. 별 말씀을요. 그럼 가볼게요. 준호네 가족이 나갔어요. 민지네 가족도 나갔고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너희도.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보기랑 둘이요. 보기가 제 발치로 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올려다 봤죠.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보가,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건 강아지 한 마리와 사료 한 포대뿐이었다는 걸요. 안부도 위로도 돌봄도 없었어요. 그저 책임을 떠넘기고 간 거였죠.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사람보다 개가 더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요. 보기는 매일 제 곁에 있어줬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었고, 밤에 자면 발치에 누웠죠. 산책 가면 제 옆을 걸었고, 밥 먹을 때는 제 발 밑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딸은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없었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 자식들한테 저는 처리 대상이었다는 걸요. 강아지를 떠넘기듯이 저도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거죠. 한 달이 지났어요. 10월 말이 됐죠.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들과 딸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보기랑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기한테 밥을 줬어요. 산책을 나갔고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죠. 보기는 착했어요. 짖지도 않고 얌전했어요. 밤에도 조용히 잤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11월 초였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1504호 이정숙 씨 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댁에서 강아지 키우시죠? 네, 키웁니다. 그게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원이요? 무슨 민원인데요? 강아지가 운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보기가요? 보기는 안 짖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했어요. 보기는 거의 안 짖거든요. 밤에도 조용히 자고요. 혹시나 해서 옆집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보기가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전혀요. 보기는 조용한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옆집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민원을 넣었을까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죠. 엄마. 준호야, 오랜만이다. 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엄마요. 응? 걔 민원 들어왔다며요? 응? 너 어떻게 알았어?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준호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왜 관리사무소가 너한테 연락했어? 제가 물어봤으니까요. 내가 물어봤다고? 네.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혹시 우리 집게 민원 들어온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야, 왜 그런 걸 물어봤어? 혹시 몰라서요. 엄마가 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실까 봐요. 엄마가 제대로 못한다고? 네.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요. 준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야, 보기는 조용해. 안 짖어. 그래도 민원 들어왔잖아요. 그건 누가 장난으로 넣은 것 같아. 옆집에서도 괜찮다고 했어. 어쨌든 조심하세요. 민원 자꾸 들어오면 문제되니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준호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을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옆집 할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정숙 씨,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혹시 보기 민원 거요?
네, 그거 왜요? 그게요,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는데요.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민원 넣은 사람이 댁 아들이래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준호가요? 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들분이 전화해서 걔 민원 넣으셨다고요. 진짜요? 네.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식이 저를 신고했다는 사실을요. 제 아들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 집 개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민원이 들어왔냐고 물어본 거였죠.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왜요? 왜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제 무릎에 앉아서 웃던 모습이요.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지금 준호는 달랐어요. 저를 신고하는 사람이 됐어요. 11월 중순이었어요. 어느 추운 날 아침이었죠. 저는 복이랑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공원으로 갔어요. 복이는 신나게 뛰어다녔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죠. 우리 집은 5층이었어요. 그런데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겨울이라 계단이 얼어 있었거든요.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요. 엉덩이부터 떨어졌죠.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죠. 보기가 제 곁에서 낑낑거렸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보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마포구 우리 아파트 103동 5층 계단이요. 네, 곧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옮겼죠. 보기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강아지요? 댁에 가족분 안 계세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럼 이웃분한테 맡기세요. 옆집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저 정숙인데요. 제가 넘어져서 병원 가요. 보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옆집 할머니가 보기를 데려가 주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꼬리뼈에 금이 갔네요. 많이 아파요.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저는 멈췄어요. 보호자요? 가족분 연락처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 번호를 봤어요. 민지 번호도 봤고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할까요? 엄마, 저희도 바빠요. 라고 할까요? 민지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 없어요. 가족분이 안 계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죠. 하지만 보호자로 적을 수 없었어요. 연락해봤자 오지 않을 거니까요. 아니, 오더라도 귀찮아할 거니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친구분이나 이웃분은요? 옆집 할머니 번호 적을게요. 저는 옆집 할머니 번호를 적었어요. 제 보호자는 옆집 할머니가 됐어요.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그날 밤 아이들 대신 떠오른 얼굴은 문 앞에서 기다릴 복이었어요. 복이는 제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지만 복이는 저를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아들과 딸은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알아도 상관없을 거고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어요. 아니, 옆집 할머니로 채워져 있었죠. 제 자식들 이름은 거기 없었어요. 3일 후 퇴원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보기를 데려다 줬어요.
보가 엄마 왔어. 보기가 제게 뛰어왔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제 얼굴을 핥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천만에요. 보기 착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가셨어요.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보가 보고 싶었어. 보기가 낑낑거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민지였어요. 엄마. 민지야. 엄마, 병원 다녀오셨다며요? 제가 놀랐어요. 민지가 어떻게 알았죠? 너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준호가? 준호는 어떻게 알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대요. 또 관리사무소였어요. 관리사무소가 왜 준호한테 얘기했어? 오빠가 물어봤으니까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왜 관리사무소에 제 일을 물어보는 거죠? 민지야, 그런데 너는 왜 전화했어? 걱정돼서? 그것도 있지만요. 민지가 망설였어요. 엄마, 그게요. 목이? 네.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누가 돌봤어요? 옆집 할머니가 돌봐줬어. 옆집 할머니요? 응. 엄마, 그거 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폐를 끼친다고요? 민지야, 옆집 할머니가 자원해서 도와주신 거야. 그래도요. 남한테 개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쩌라고? 너희한테 연락해서 돌봐달라고 할까? 저희는 못해요. 멀어요. 민지 말투가 차가웠어요. 민지야,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가 개 키우기 힘드시면 저희가 데려갈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게요. 엄마가 감당 못하시면 저희가 데려갈게요. 보기를 데려간다고? 네.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떨렸어요.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민지야, 보기는 내가 키울 거야. 하지만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요. 나이가 많아도 키울 수 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개까지 키우면 힘드시잖아요. 민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웃 민원도 신경 써야 하고요. 민원은 없어. 보기는 조용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민지가 뭘 원하는지요. 보기를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보기를 핑계로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거였죠.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뭘 원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걔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그 집 유지비 많이 들잖아요. 드디어 나왔어요. 진짜 이유가요. 집 유지비? 네. 30평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민지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았어요. 집을 팔라는 거였죠. 민지야,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하지만 엄마요.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보가,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자. 엄마가 지킬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강아지 소음 뒤에 숨은 집과 돈이었다는 걸요. 안부도 건강도 없었어요. 그저 집과 돈만 있었죠.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준호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뵈러 가려고요. 준호가 저를 보러 온다고요? 이상했어요. 한 달 넘게 연락 없다가 갑자기요. 그래 와. 네,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요.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집을 청소했어요. 아들이 오니까 깨끗이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어서 와. 네, 엄마.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보기가 준호한테 다가갔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보기를 밀쳤어요. 저리 가. 보기가 낑낑거리며 뒤로 갔어요. 준호야, 보기가 반가워하는데. 개털 묻으면 싫어요.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제 무릎에 앉혔죠.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준호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베란다를요. 엄마, 이 집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응, 괜찮아. 혼자 청소하시기 힘드시죠? 힘들긴 한데 할만해. 준호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 꺼내는 것 같았죠. 준호야, 할 말 있으면 해. 엄마. 응? 엄마, 이 집 말이에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 집이 왜?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 같아서요. 30평이 크다고. 네.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넓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작은데? 네. 원룸이나 투룸으로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 이 집이 내 집이야. 알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데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관리비는 내가 내.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집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알아. 관리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와. 거기에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하면 30만 원 넘어요. 그래. 그래서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준호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핸드폰 계산기 앱이었죠. 360만 원이면 작은 집 월세로 충분해요. 준호야. 네. 엄마 집 팔라는 거야? 준호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엄마 편의를 위해서예요. 편의를 위해서라고요?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뭘 원하는지. 엄마, 저는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넌 2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 2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집 팔라고 해? 엄마,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자는 거였죠. 준호야, 엄마는 이 집을 안 팔 거야. 엄마.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이건 엄마 집이야. 엄마 나이에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나이. 또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 나이가 많아서 집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 이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만 가봐. 엄마. 가봐. 할 말 없어. 준호가 일어섰어요. 화난 얼굴이었죠.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해. 준호가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보기가 제게 다가와 얼굴을 핥았어요. 보가, 우리 집 지켜야 해. 그날 저는 알았어요. 안부도 건강도 없었다는 걸요. 그들의 관심은 강아지 소음 뒤에 숨은 집과 돈뿐이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민지예요. 응.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뭘? 집 이야기요. 역시 준호가 민지한테 얘기했나 봐요. 민지야, 엄마는 이 집 안 팔 거야. 엄마, 저도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 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민지도 준호 편이었어요. 민지야, 너도 엄마 보고 집 팔라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예요. 엄마를 위해서? 너희 둘 다 똑같은 말만 하네.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는데 30평이 필요해요? 필요해. 이게 엄마 집이야. 하지만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리고 개 문제도 있잖아요. 개? 보기가 왜? 엄마가 넘어지셨을 때도 개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제가 넘어진 게 보기 때문이라고요?
민지야, 내가 넘어진 건 계단이 얼어서야. 복이랑 상관없어. 그래도 걔가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지가 말했어요. 조심스럽게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응? 걔를 저희가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복이요. 저희가 키울게요. 너희가 복이를 키운다고? 네. 엄마 혼자 키우시기 힘드시잖아요. 복이가 제 무릎에서 낑낑거렸어요. 마치 민지 말을 들은 것처럼요. 민지야, 복이는 엄마가 키울 거야. 하지만 엄마요. 안 돼. 복이는 내 가족이야. 민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 깨 민원이나 사고 나요. 그런 일 없어. 혹시 모르잖아요.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또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게 때문에 병원 못 가시면요? 그런 일 없어. 엄마, 현실을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요. 또 나이 이야기예요. 민지야. 네. 너 진짜로 복이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면 복이를 핑계로 엄마한테 다른 걸 원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진말이야. 복이 데려가면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들어서 집 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민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지?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지도 준호도 둘 다 똑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가족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민지야, 복이는 못 데려가.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보기를 꽉 안았어요.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보가, 너는 엄마가 지킬게. 절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걔를 저희가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보기를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제 마지막 가족을요. 다음 날 준호와 민지가 함께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엄마, 우리예요. 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보기가 숨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죠. 보기도 느낀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요.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무슨 얘기? 집이란 게 얘기요. 역시나였어요. 엄마, 저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민지가 말했어요. 걱정? 2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걱정한다고? 엄마, 저희도 바빴어요.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엄마 미래예요. 엄마 미래? 네.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개까지 키우면서 사시는 게 맞는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 엄마는 이 집에서 복이랑 살 거야.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이건 엄마 선택이야. 선택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누가 판단해? 저희가요. 저희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너희가 자식이라고? 2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엄마.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민지야. 똑똑히 들어. 엄마. 이 집도 이게도 전부 내 거야. 준호와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너희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요. 너희는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집이랑 돈을 걱정하는 거지. 준호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집 팔아서 돈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민지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희가 그렇게 보여요? 응. 그렇게 보여.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차갑게요. 엄마, 그럼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해.
엄마가 힘들어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 안 해. 너희도 하지 마. 민지가 일어섰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럴 거야. 준호도 일어섰어요. 둘 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됐으니까 그만 가봐. 준호와 민지가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보기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게 다가와 얼굴을 핥았어요. 보가, 엄마가 지켰어. 우리 집도 너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단호해졌어요. 아이들한테 선을 그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봤어요. 부모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계산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계산에 포함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이들과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복이랑 지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죠. 복이는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다른 강아지들이랑 놀기도 했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보기를 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보기도 저도요. 어느 날 공원에서 아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죠.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보기랑 매일 산책 다니시네요. 네, 보기가 좋아해서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잘 있겠죠. 할머니가 눈치챘어요. 혹시 연락이 없으세요? 네. 석 달째요. 어머, 왜요? 의견이 안 맞아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 걱정은 안 하고 재산 걱정만 하죠. 맞아요. 정숙 씨,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요. 보기가 있어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보기를 봤어요. 보기가 효자네요. 네, 정말 효자예요. 보기가 제 발치로 와서 앉았어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보가,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보기가 먼저 뛰어들어갔죠. 저는 보기한테 밥을 줬어요. 물도 갈아줬고요. 보기가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보기가 제 옆에 누웠어요. 저는 보기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어요. 보가 고마워.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2024년 12월 15일. 아이들과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오히려 편하다.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는 매일 나를 반긴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고 산책 가면 신나게 뛴다. 밤에는 내 발치에서 잔다. 나를 버린 건 자식들이었다. 나를 지킨 건 말 한마디 못하는 생명이었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었어요. 보기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도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집도 지켰고 보기도 지켰으니까요. 아이들은 떠났지만 보기는 남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저는 보기랑 공원에 갔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예뻤죠? 보기가 벚꽃 아래서 뛰어놀았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요. 보가 이리 와봐. 보기가 제게 왔어요.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옆집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저희 좀 찍어주실래요? 그럼요. 할머니가 저와 보기를 찍어줬어요. 사진을 봤어요. 저는 웃고 있었고 보기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보기가 있으면 외롭지 않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보기가 물을 마셨어요. 저도 차를 마셨죠.
소파에 앉았어요. 보기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보가, 우리 잘하고 있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저는 보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지금도 아이들과는 연락이 없어요. 한 번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신 매일 아침 보기와 공원을 걷고 있어요. 보기는 제 곁에 있어요. 항상요. 나를 버린 건 자식들이었어요. 나를 지킨 건 말 한마디 못하는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이 저한테는 전부예요. 보기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보기가 있어서 행복해요. 1년이 지났어요. 보기는 이제 4살이 됐어요. 저는 72살이 됐고요. 저희는 여전히 함께 살아요.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TV 보고 밤에 함께 자요. 아이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제 옆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숙 씨, 자식들 생각 안 나세요? 가끔 나죠.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보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보기가 진짜 효자네요. 맞아요. 진짜 효자예요. 보기를 봤어요. 제 발치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보가 사랑해.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기한테 밥을 줬어요. 저도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켰어요. 보기가 제 옆에 누웠어요.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구나. 자식 없이 강아지와 사는 인생.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보기가 있어서 행복하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보가,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고마워, 보가.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잠들었어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요. 보기는 제 발치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